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고민 해결소 열려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그 너튜브에다가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나를 괴롭혔던 그 종목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목 상담 119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실전 투자 공략주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팀장님이 그 주인공이 될 텐데요. 6월 17일 방송에서 캠시스를 말씀하셨는데 와, 저는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수익률을 봅니다.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49%를 기록했습니다. 야, 목표가는 이미 달성된 지 오래,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49%. 캠시스 나도 잡아볼 걸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많으시죠? 잠시 뒤 종목에 대한 리뷰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야, 이런 수익률 저도 한번 맛보면 좋겠습니다 하신다면 종목의 고민 먼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소 2가지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댓글창에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더불어서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저 햄버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마찬가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전략 잡아드립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뿐만 아니라요. 주식 정보가 저는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지 좀 어떻게 매매할지도 알 것 같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주식 정보를 노란 톡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이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요. 주식 교육 동영상. 그게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 열공의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신다면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주식교육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열공의지 가득 담아서 메시지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전문가 먼저 만나러 가볼까요? 렛츠고! 네,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의 전문가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자세하게 나눠봐야겠죠. 언제나 기분 좋은 오현진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저는 금요일만 돼서 그런 건지 전문가님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금요일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말 앞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또 BTS의 불타오르네 노래가 생각나듯이 시장이 또 좋았습니다. 네네.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한 줄로는 이게 약간 찬물을 뿌리는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네, 침착함을 유지할 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유는요? 네, 최근에 시장이 좀 빠른 반등을 보였어요. 근데 시장에 이제 호재가 있어서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악재가 좀 완화되면서 올라온 반등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상승장에선 종목을 늘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목을 늘리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약간 압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살짝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좀 더 압축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장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왜 압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역시 이제 호재 요인이 딱 부각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 번의 V자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최근에 나타난 추세는 좋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60일 이평선 위로 일병상 올라온 모습이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됐죠. 특히 WTI가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도 괜찮기는 하죠. 네, 2분기 실적은 미국과 국내 기업 모두 예상보다는 양호합니다. S&P 500 종목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3.2% 정도 상회했고요. 국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도 예상치 대비 5% 수준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도 지수 반등에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아직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수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호한 실적 기조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주도 섹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강했지만 다음 주에는 약간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은 반등은 그 베어마켓 랠리이자 그동안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성장주 위주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별 모멘텀에 집중해야 된다. 그 핵심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초에 종목을 약간 정리하면서 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장주 위주의 개별주 장세니까 다음 주 주에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자라는 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가장 큽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열려 있어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선물도 받고 전략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연진 전문가님 하면 사실 똑똑한 매매 전략, 그게 가장 또 어필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자, 저도요 주식교육 동영상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오연진 팀장님처럼 될래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열공의 의지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분 추첨 통해서 주식교육 동영상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함께 할 테니까요 너무 끙끙대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기대되는 시간 실전 투자 또 공략주 오늘 한번 다시 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얼마나 수익 많이 났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연진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6월 17일 방송에서 제시했던 이 종목 바로 캠시스 그 주인공인데요.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49%.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차익으로 좀 계속해서 가져가 봐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좀 전략 투자 잡아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 종목 리뷰 지금부터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와,
캠시스 오늘도 사실은 보면 3,055원까지도 올랐어요, 전문가님. 네네. 야, 50% 가까운 수익이 난다는 게 사실은 놀랍거든요. 왜냐면 이런 수익률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네. 제가 좀 많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알고 사신 거예요? 알고 좀 이렇게 추천하신 거예요? 네, 뭐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죠. 근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좀 밀어 올렸었던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티가 나는 게 요즘에 올라온 종목 보면은 어쨌든 다 성장주잖아요. 맞아요. 네, 캠시스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주요 종목으로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서 성장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고 오늘은 긍정적인 이슈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기차 관련주가 일단 좀 강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번 주에 역시 강했습니다. 강한 섹터들 보면 공통점이 있죠. 네, 성장주입니다. 여전히 성장주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가 그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실증 사업들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이제 강남에서 좀 시범 운행을 시작했고 이제 자율주행 택시까지도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율주행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주의 강세와 함께 좀 이어갈 수 있다,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급등이 나온 게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자회사인 세버모빌리티가 중차그룹과 상용전기차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이슈였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규모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캠시스가 이제 초소형 전기차 세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협업해서 뭔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부각되면서 더 큰 폭의 급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 정고점을 돌파한 흐름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게 윗골입니다. 그래서 오늘 윗골이를 달지 않았으면 거의 상한가 마감까지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갭상승 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윗골이가 달렸습니다. 가격 부담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온 호재가 강력한 호재인 것은 맞지만 그 호재가 대부분 반영된 주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초에 현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재매수하려면 최소한 2,600원 이하까지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하시고 당분간은 보지 않는 게 맞겠다. 다만 성장주 내에서 종목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건 맞으니까 제가 또 이 상담 이후에 말씀드리는 성장주 오늘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하자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캠시스요 대단합니다. 멘토님 멋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오현진 팀장님처럼 좋은 안목을 갖고 싶은데 저는 아직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미리 좀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도 공부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메시지 남겨주세요. 저 열공할 겁니다. 라는 메시지 남겨주시면 5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마찬가지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고 너튜브를 통해서도 채팅창에 종목 상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 자, 고민 많이 돼서 이번 주말에는 정말 힘들게 그냥 누워만 있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하시고 그냥 주말에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너튜브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셔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마찬가지 매수가 비중 종목명 남겨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2787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 종목 들고 있고요. 비중이 60%, 87,000원이 매수가입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왔어요.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손실권에 계세요. 87,000원이면 고가에 사셔서 물려 계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물타기를 좀 해도 괜찮을런지 수급적인 측면 보면 기관에서 7월 달, 8월 달 계속 매도인데 괜찮을까요? 일단은 종목 선택 면에서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
타이밍과 비중 면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중이 적으시면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60%.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뭐 80%, 90% 거의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비중만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2분기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완성차를 사고 싶은 욕구들은 계속해서 있어요. 아직은 그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고 싶은 물량만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늦어도 어쨌든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현대차와 기아차는 조금 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특징적인 흐름을 보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지금의 대세는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 부분의 성과가 중요한데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간 내려왔어요.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치고 올라갑니다. 물론 테슬라보다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점유율 면에서 훨씬 밀리니까 조금만 성장해도 훨씬 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전기차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나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도 뛰어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게 뭔가 좀 속여서 내가 비싸게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중고차 산업을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품질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도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자동차가 그 기존의 이제 경유나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변하는 과도기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차까지 자동차가 외형 성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 먹거리들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의 주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완성차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매수 타이밍인데 지금 매수가가 87,000원이시면은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이 위치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생길 수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반등을 했을 때 노려볼 수 있는 가격, 저는 9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추매는 조금 어렵겠죠. 네, 이 종목만 추매를 하면 한 종목에 너무 몰빵이 돼서 가야 되는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비중만 보유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9만 원까지 드리는데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물 소화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굉장히 좀 지루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소한 연말에서 내년까지는 보유한다라는 가정에서 목표가 9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주주환원 정책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 이런 정책들을 짤 수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시면은 배당도 몇 번 정도는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지루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묻어두고 좀 배당 받으시면서 목표가 한 9만 원까지 여유 있게 노려보자. 네, 비중은 6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는 어렵고요. 보유 물량만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묻어두고 묵은지처럼 배당까지 쭉 가져가셔서 9만 원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다음 사연으로 9039번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고 있습니다. 59,000원 매수가 10%인데요. 5년제 전문가님 팬입니다. 저 수익 중인데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와, 저는 이런 사연이 너무 좋아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셔서 기분 좋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팬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종목 정말 잘 잡은 것 같죠? 2분기 실적도 좋다고 하고 일단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은데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지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강하신지요? 네, 일단은 매수는 잘 하셨죠. 네, 좋은 종목이고 단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종목인데 그 문제는 이제 주가의 위치거든요. 너무 높은 위치에서는 악재 없이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 예로 HMM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HMM이 저쪽
저점 대비 한 10배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주가가 꺾일 때 악재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PER이 5배 이하, 뭐 3배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럼 충분히 실적만 보면 더 가야 되지만 떨어졌죠. 왜 그럴까?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급등했거나 상승 추세를 너무 장기간 이어갔을 경우에는 한번 잘랐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을 짜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제 항공산업 부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방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뭐 북한 이슈로 잠깐 움직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 때문에 각국이 방산 장비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그 분단 국가였고 이제 군사비를 줄일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차라든지 뭐 항공기, 전투기 이런 수출들 앞으로도 늘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도 중요한 게 이제 위성 발사죠. 뭐 다누리호도 이제 발사가 됐고 이제 달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 예산을 조금 줄여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 이런 기조예요. 그래서 웬만한 곳에서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근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자릿수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윤 정부의 5년 동안은 우주항공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분의 선택이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장기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흔들리는 거를 피하고 밑에서 뭐 다시 사는 기회를 잡을 것이냐 요 관점인데 이 종목을 너무 길게 보지 않으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 한번 끊어가는 전략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이 나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만 7월 달 말에 장대항공이 한번 들어왔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보면 뭐 위성이라든지 뭐 발사체를 발사한 다음에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약간 꺾이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다누리호가 발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본다면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보신다면 뭐 2, 3년 정도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뭐 75,000원까지도 저는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격까지 한 번에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6만 원대를 깼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뭐 다중, 뭐 조정 이후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는 조금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게 싫어요라고 하시면 월요일 날 한번 끊는 다음에 6만 원 밑에서 뭐 재매수를 노리시던가 이 전략을 짜시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성장성 분명하다면 2, 3년 볼게요라고 하시면 가져가시면서 한 75,00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도 가능하다. 제가 보는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더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필요하니까요. 내가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기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택되신 2787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선물로 드릴 거고요. 9039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저 문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식교육 동영상 전문가님 길게 열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5분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시겠다. 지난주에도 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네. 교육 동영상을 그동안 이제 찍었는데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실력이 좋으신 분은 알아서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잘 못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네.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 위주 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총 8강짜리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로 직접 설명한 교육 동영상이시고요. 나 주식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이거 8강 한번 딱 보시면 기본 개념은 딱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영상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도 5분 선정해서 교육 영상 8강짜리 영상 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신 분 주저 말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열공 안사 꼭 가겠습니다. 이번에 꼭 성공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주식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하실 열망을 담아 샵 3772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짜 열공의 의지가 느껴지시는 분들을 제작진분들이 5분 추첨을 통해서 보내주실 거예요.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도 확인해 봐야겠죠. 유튜브 많은 분들이 오늘 오랜만에 오셨네요. 금요일인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냥이님, 황태현님, 그리고 센조님도 오셨네요. 여름바다님 사연 볼까요? 팀장님, 한국 가구 들고 있어요. 6,970원이 매수가고요. 35% 비중입니다. 물 타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하면 대응 좋을까요? 매수가 나와야 할까요? 방안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야 되냐, 매수가에 나와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한국 가구를 보니까 종가가 6,8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은 뭐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수익까지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 뭐 아무래도 뭐 9일에 첫 주택 공급 대책 이런 얘기 나오면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좀 돼 있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한 약수익 정도만 노리셔서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은 뭐 심플하죠. 네, 이름에 한국 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구죠? 네, 말 그대로 네, 가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약간의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해요. 소위 말하는 세력 수급이 자주 유입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 이런 세력성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약간 소형주 개념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매수에도 주가가 급등하고 작은 매도에도 급락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단타 세력에 들어갔다가 빨리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매도했다가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클 수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주택을 왕창 공급해서 가격을 잡겠다, 주택난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본격화된다면 당연히 부동산,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의 공급도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가구의 실적도 좋죠. 네,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PER도 낮은 수준에 유지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작고 그리고 급등과 급락이 좀 심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고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한 흐름들은 7월부터 나왔어요. 7월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징적인 흐름을 보면 역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 제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차트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해도 이어지지 못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게 장대 양봉을 만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급등하면 밀리면서 윗꼬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면 한번 끊어가고 밑에서 다시 사더라도 일단 급등했을 때 한번 매도하는 게 계속해서 바이앤홀딩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릴게요. 한 7,100원 정도까지. 네, 거기까지는 기술적으로 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장중에 터치되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100원에 그냥 매도를 한번 걸어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은 많지만 그 부분이 일단 조금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7,1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하시고 약수익으로 매도하신 다음에 좀 저점에서 돌아나가는 성장주를 재공략하는 이런 전략을 짜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구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건설주를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건자재라든지 아니면 가구를 공급하는 업체보다는 건설주가 지금 가격 매력이 조금 더 크니까 그쪽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주들 정책 관련된 모멘텀 나오면 뭐 건설주, 건자재, 가구까지도 움직이는데 너무 가볍다 보니 건설주로 익절하시고 나와서 종목 교체 보시길 바란다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눠주시고요. 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온 대표 전문가 황주병 대표가 갈매기 투자비 책을 주제로 한 갈매기처럼 수익률 비상할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낙담 중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부유 비중 남겨주시거나 너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해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문자부터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4925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약품 들고 있습니다. 5,8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꽤 큽니다. 6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도와주셔요. 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계시고 아무래도 뭐 탈모 증상 완화 제품 출시됐다 하면서 6,940원까지는 뛰었거든요. 전문가님. 네, 모발이 이제는 재료가 소진된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아직은 재료 소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노려서 매도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약품은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섹터 분위기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약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앞으로 열려요. 뭐 유럽 아마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도 있고, 뭐 그 기업의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슈들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의 평균 PER이 뭐 100배도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40에서 50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준 혹은 평년 수준 이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정도 편입하고 가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도 있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좀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업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뭐 실기섬유 음료, 뭐 미에로 땡땡땡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리면은 이제 물로 된 그 바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종목인데, 핵심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탈모 완화 부분입니다. 탈모 환자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뭐 제품들, 최근에 나온 이슈는 탈모 완화 화장품 생산할 수 있다는 이슈들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사람은 뭐 대대로 뭐 10대가 먹고 살 것이다, 뭐 세계적인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탈모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모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혹은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올라갈 때 그 장대 양분과 대량 거래량까지 수반이 됐다가 눌릴 때는 거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주요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장기 이평선에 주가가 걸려 있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초입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신규 진입을 한번 해볼 만한 위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조만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6,200원 정도까지 한번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 돌파를 3번, 4번 정도 실패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리고 현대약품도 이제 상승하게 되면 장대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일단 한번 끊어가시고 뭐 밑에서 다시 사든지 종목을 교체하더라도 끊어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높으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보유 물량 유지하고 6,200원 매도하자. 이게 장중에 터치하고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6,000원 넘어간 순간부터는 6,200원에 전량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500원은 좀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으로 1412번님 사연입니다. 오현진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쇼박스 5,470원 20% 비중인데 오르는 듯하다 다시 내려가요. 관객 수는 1위라던데요. 맞아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 해제되고 5월, 6월 한국 영화 매출이 2004년 이후에 정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 성수기 맞아서 아무래도 주말 극장가 붐빌 거다 이랬는데 다시 코로나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 일단 재확산 다시 됐는데 주가도 꺾이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쇼박스?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지금 보유를 하시는 게 맞기는 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이 좀 무섭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2차 확산, 3차 확산은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급감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부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밝히고 있다시피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조가 일반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도 뭐 관객 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코로나 환자 수가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는 흐름까지는 아닌데 일평균 10만 명에서 더 치고 나가는 흐름도 아니기는 하거든요. 물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흐름까지 보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환자가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비상선언이라든지 한산을 비롯해서 요즘에 개봉하는 영화들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재밌다고 네. 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극장을 종종 가는데 네. 재밌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선언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흥행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쇼박스 주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은 관객 수가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인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에 조금 더 의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건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에 그 극장 티켓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기는 한데 영화 관련된 업체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뭐 CGV도 그렇고 뭐 메가박스도 그렇고 롯데시네마도 그렇고 엄청난 적자를 계속 기록해 왔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도 겹치다 보니까 티켓 가격 인상에 따른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본다면 재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기술적으로는 조금 아쉽죠. 네, 주요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봉상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4,700원 요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밀릴 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4,800원 이하 정도로 온다면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중 20%시면은 보유하신 비중만큼은 더 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800원 이하로 안 오면 추매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하까지 떨어지면 과매도권까지 온다라고 보니까 추매를 노려봅니다. 요 전략을 1차적으로 드리고 목표가는 5,700원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장대 연봉이 떨어졌던 중간가까지인데 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보유 관점, 혹시 4,8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보유 비중만큼 추매 한번 노려보시고 목표가는 5,700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갈 거라고 봐요. 3분기 내로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홀딩하시길 바랄게요. 채택되신 4925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1412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분들은요. 저 문자 확인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한 달 내로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사연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홍주윤님 사연 볼게요. 현대로템이고요. 지금 23,500원 매수가입니다. 30% 진단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진단해 드려야겠네요. 그럼 지금 현대로템 수익권에 계시고 아무래도 단누리 발사 관련해서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현대로템은 그래도 1% 강세. 자, 일단 이 섹터 이슈들 나왔을 때 왜 희비가 엇갈렸는지 그거부터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종목이 뭐 살아남고 어떤 종목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는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이제 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우주항공 산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로템은 그 부분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고점 부분에서의 뭐 수급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또 세력이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지금 위치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현대로템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경협주로도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방산주로서도 좀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경협주의 모멘텀은 크지는 않죠. 네, 지금 정부의 기조는 뭐 북한과 잘 지내보자 이런 기조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협사와 관련된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부분. 근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 부분의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제 방산 부분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수출 실적을 내고 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 터키와 전차기술 수출 계약 4억 달러 규모도 좀 체결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K2전차 완성품의 또 해외 수출이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폴란드를 비롯한 국가로서의 수출 확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이것도 투자 기간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방산주들이 어쨌든 구조적인 성장을 앞으로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산비를 계속해서 늘릴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GDP 대비 방산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방산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어쨌든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거, 이게 또 부담인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20%까지 나왔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다가 지금 5일선 밑으로 밀린 상황이고 차트를 조금 길게 봐도 지금 2만 원 후반대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이 가격대에서 계속 매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 뚫고 나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뚫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세워드릴게요. 이게 이제 단기로 보면 제가 볼 땐 좀 더 밀렸다가 반등할 것 같으니까 월요일장에 한번 매도하고 끊어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방산 부분의 모멘텀이 좋다라는 걸 믿고 가보자라고 한다면 보유하시면서 27,000원 1차적인 목표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전략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수가 거의 한 달간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종목 압축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압축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월요일장에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이고 만약에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면 27,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전략을 잡아드렸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에 대한 상담들도 중요한데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매매 타점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데리온 대표 전문가 황준병 대표가 갈매기 투자 비책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비상할 종목을 난 먼저 캐치하는 비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을 내는 종목 직접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께 열공의 의지를 담아서 메시지 길게 남겨주세요. 그런 분들 5분 추첨 통해서 주식교육 동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리뷰해 주셨던 캠시스. 와, 그 종목 진짜 50% 가까운 수익률을 냈는데 전문가님.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실전 투자 공략도 굉장히 부담되실 것 같아요. 100%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을 담아서 오늘도 일단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확실히 좀 괜찮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내에서 좀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K카라는 종목입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그 회사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름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완성차 살려면 뭐 1년, 2년 이렇게 기다리는 거 힘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완성차 가격을 뭐 넘어섰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K카에 집중되는 부분은 중고차 이커머스 시장 내 점유율 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중고차의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검증 시스템이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의 허위 매물 문제라든지 뭐 아직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외형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확실히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적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 전기차 시장도 꾸준하게 선도할 것 같은데 지금은 중고차 중에 전기차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전기차도 중고차 시장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K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초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우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탈피를 시도하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접근하시면 가격 부담도 없고요. 매수가는 21,000원 이하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가 21,200원이니까 약간 조정받으면 그때 천천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직전 고점이고 손절가는 19,5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크네요. 자, 오늘 실전 투자 공략주는 K카였습니다. 매수가 21,000원 그리고 목표가 23,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라인은 19,500원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이 K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렇게 지나갔다 한다면 다음 주 시장의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앞서서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자세하게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수적 대응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보수적이다 이건 아니고요. 일단 다음 주 정도는 보수적이다. 다음 주 정도만.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뭐 하락할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거의 쉼없이 반등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있었던 급락폭을 70에서 80% 정도를 빠르게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꽤 수익도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관점에서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 다음 주는 쉬어가고 다다음 주는 반등하고 이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다음 주는 약간 지수 관점에선 주의를 하고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눌렸을 때는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지수가 빨리 올라가서 너무 높아서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지수가 눌리면 저가에서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실 때 너무 빠르게는 안 사셔도 돼요. 지수가 조정받는 매수 기회는 충분히 줄 거니까 천천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 보유 전략은 이제 바이앤홀딩보다는 트레이딩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아예 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 말고는 샀다가 한 5에서 10% 수익 나면 팔았다가 다른 종목 사거나 눌렸을 때 다시 사거나 이게 유리해요. 왜냐면 지수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다음에 종목들도 갔다가 쉬었다가 이런 흐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5에서 10% 정도 수익
수익 나는 종목은 한번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좀 병행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뭐 개별주 장세가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4989, 4848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국내 증시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전문가님 만약에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계속 홀딩하고 종목들 가져가도 괜찮은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이자, 다음 주에는. 그래도 비중을 좀 더 축소하자. 네네네. 일단 챙기고 가시면은 또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고 날아가기보다는 매도 눌림을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수익 폭이 크게 나신 종목은 다음 주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홀딩하지 마시고 비중 축소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계속해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종목상담 119 오늘 1시간은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 종목을 또 진단하는 또 노하우들 오늘 1시간 좀 느껴보셨나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대응, 또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